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1.75%, 그다음 코스피는 0.94% 상승 마감하였어요.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다들 볼 수 있는데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랐겠죠. 분명히 시장은 좋았어요. 시장은 좋았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거든요. 뭐냐? 누르면서 외국인이 살 거냐, 올리면서 외국인이 살 거냐, 혹은 올리면서 외국인이 팔 거냐. 올리면서 파는 물량, 외국인이 파는 거는 좋지 않은 흐름일 거고, 올리면서 외국인이 같이 사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을 그대로 연출을 해줬어요. 그죠? 분명히 시장은 좋았는데 오전의 상승분과 오후의 상승 물량이 달랐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연결되는 상승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혹은 오전에 반짝, 오후에 반짝, 다 각자 나름대로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 대신 시장에 돈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을 하고 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난 부분이에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돌아선 사람, 아직까지 여전히 하는 사람, 이미 맘 떠난 사람, 반반인 사람, 그런 것처럼 윗꼬리 단 놈도 있고 그냥 막은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 다 있다. 그럴 이유는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종목도 사야 되고 저 종목도 사야 되니까 이 종목 조금 뽑아놓고 쫙 누르고 저 종목 갈아타고 불나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좋았다 라고 보면 되고요. 코스피 3050포인트 눈앞에 갖다 놓은 상태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1010포인트를 확인했어요. 그냥 코스닥은 1020포인트 말씀드렸죠. 102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피는 3050포인트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승률은 코스닥이 높았지만 위치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떨어지는 하락률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못 올라온 건 맞다. 그럴 만한 이유는 그만큼 적게 빠졌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상승폭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모양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1020이 305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맨 처음에 1010포인트 갈 때 얘는 3020밖에 가지 못했어요. 여기 갔을 때 코스피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여기. 그죠? 하지만 오늘의 그림으로 봤을 땐 코스피는 기존의 고점을 넘긴 자리가 나타나는 거고, 코스닥도 기존의 고점을 넘기긴 했지만 간당간당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딱 맞춰놨다라고만 봐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목요일 관점으로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상승의 파동을 이어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누르면서 위에 대한 박스권을 살짝 만들어 놓고 움직일 거냐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있는 그림 지워버려도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제가 그려놨던 자리니까. 그러면 여기 부분 지우고, 그죠? 지우고 이제 다시 그려야 될 자리는 여기에 대한 그림과, 아이고
여기에 대한 그림과 뭘 아까 바꿨는데 뭘 바꿨는지를 모르겠네. 여기에 대한 그림과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해되시죠? 3050 넘기면 3100포인트 중간에 3075포인트가 있겠죠? 그죠? 여기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3025 그 다음에 3000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이제 여기가 기존에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고 이 자리를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 하나와 이렇게 크게 잡을게요. 여기에 대한 기준 하나와 그 다음에 1030포인트까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 또 나타나요. 아이고. 대충 그릴게요. 1030포인트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여기 이제 1000포인트가 남아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100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어야만이 이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1010, 1990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고 1020, 그 다음에 1030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된다.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는 3100 코스닥은 1030포인트 위로만 올라가는 그림만 만들어주면 뭐다? 더 이상 상황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갔지? 그거는 없어져 버렸네. 수평선이 안 보여서 얘를 10, 30 아이고 색깔 바꿔야 되는데 다시 그릴게요. 여기 1030포인트만 넘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올라가면서 이제 3200포인트가 남았고 그 전에 3100포인트가 이제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냥 이해되시죠? 좀 더 남았지만 어찌 됐든 코스닥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은 그래요. 왜냐? 저번에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다우와 나스닥의 관계 다우와 나스닥의 갭 차이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 차이도 그 정도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딱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려면 연말에 좀 산타넬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TPC는 또 어제 말씀드린 흐름을 또 이어가 버리죠. 그냥 이렇게 갭을 뜨더라고요. 가벼우니까 뭐 어찌됐든 자, 오늘 이 미래생명자원이 움직였어요. 뭐 사실 팜스토리도 움직였고 뭐 한일사료 뭐 기타 등등 사료 관련 비료 관련 주가 움직였는데 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오전에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그 여파를 유지하지 못하고 쳐밀렸어요. 오전에 움직였던 것들은 오후에 다 쳐밀렸다라고 해도 뭐 무방한 흐름이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존의 흐름에서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던 자리와 그 다음 한 차례 더 눌렀던 자리 그리고 위아래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요렇게 뭐다? 매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매물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여기만 올라갔다 하면 누군가 밀었던 자리
대신 그 자리를 한번 뚫고 강하게 올렸지만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밀렸던 자리, 그 자리를 오늘 갭 떴다라는 거죠. 즉 이 자리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아침에 슈팅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고 유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눌리면서 이 안으로 결국엔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열린 자리는 또 한 번 4,400원까지예요. 4,400원까지 열려 있지만 위아래로 몸통으로 움직였던 자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800원에서 4,65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관점이다. 누를 수 있는 관점이지만 그 자리를 또 이탈하고 밀려서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당분간 볼 필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지언정 단기적인 관점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요 수급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4,650원 이탈하고 내려가면 종가상 4,700원 뭐 기준 잡아도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내일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거다. 내일 하루 관심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서린바이오가 오늘 또 한 번 움직였죠. 기존 영상에서 요 자리 지키면 한 번 더, 못 지켰으니까 눌리면서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백신 관련해서 이제 생산, 하고 분출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17%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엔 다 메꿔놨어요, 그냥.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기존에 강하게 쳐올렸던 요 거래량보다 더 터지긴 했지만 요 자리를 못 넘겼다라는 거죠. 27,000원 위로 못 올라타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즉 아직까지는 뭐다? 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정배열이 아니라는 소리야. 즉 여기서 한 방 쳐놓고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날 슈팅이 나왔으면 한 차례 올려놓고 지지받을 수도 있는 확률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눌러버렸죠. 저점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저점을 갱신해놓고 한 번 더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다? 당연히 빠르게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르게 누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여기서 슈팅 쳐놓고 한 차례 눌러버렸으니까 이제 이 다음번에 여기선 슈팅 쳐놓고 뭐 해야 돼? 안정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다시 한번 요렇게 쳐누르는 자리를 만들면 이 종목은 진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흐름이니까 그만큼 시간을 좀 더 소요를 해야 된다라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선 이제 뭐다? 지켜줘야 되는 자리, 즉 위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횡보하는 자리, 23,400원 혹은 23,000원을 유지해야 되는 자리가 나타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위에서 누르는 2평 밑으로 당겨놔야 되는 거고, 가던 놈 꺾어서 내려오게끔 만들지 말고 얘는 가던 놈 가게끔 하고 캔들을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23,000원을 유지하되 위로는 25,800원, 26,0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려놓는 그림을 빠르게 한번 만들어내야 돼요. 얘는 그래야만이 뭐다?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유지하고 3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요 박스의 흐름 안에 갇힐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간값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간값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다시 한번, 회복 못하면 열린 자리가 요 정도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자리를 지키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한 차례 더 눌렀다 갈 거냐 이해되시죠? 여기가 한 차례 매집의 흐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슈팅을 했지만 결국엔 이 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잡아 돌리는 그림일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으로 만들어낼 거냐, 뭐 그런 관점에서 거진 다 내려왔다, 이제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 라고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S트래픽이라는 종목이죠. 오늘 좀 강하게 눌렸어요. 시장은 좋은데 얘는 강하게 눌렸다. 그게 뭔 소리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실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적자 폭이 좀 줄었다라는 거고, 뭐 매출이 늘든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이 뭐 흑자 전환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회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뭐냐 관점인데요. 시장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관심이 소외받으니까 땡깡 부리는 그림이에요. 나도 좀 봐줘. 나도 좀 봐줘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얘는 밑으로 눌렀어요. 분명 실적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그림인데 오전부터 쳐 눌러도 시원찮을 판에 오후에 눌렀다는 거죠. 오전 내내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에라이 하면서 쳐 눌렀어요. 결국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했다라는 거. 위에 쌍봉을 찍었으니까 바닥까지 한번 누를 수 있다라는 이 가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보면 저점을 더 갱신하긴 했지만 종가의 개념으로는 6,150원 위로 얹어놓고 그냥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일 갭을 띄어서 6,3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오늘이 저점이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시가가 개파락이나 혹은 보합에서 그냥 유지를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미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자리는 5,700원 정도 혹은 5,500원까지인데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5,500원까지 한 번 정도 밀수는 있어요. 밀수는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회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회사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지 누구보다 실적을 빨리 냈다라는 거고, 다른 잡주들은 끝까지 밀고 갔다가 뭐 영업이든 실적을 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시작하는 자리다. 대신 가볍기 때문에 요런 흐름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는 슬금슬금 시작하는 자리인 거고,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트럴모텍이 오늘 좀 슈팅을 냈어요. 정확하게 32,700원을 쳐맞고 밀렸는데, 예전에 그어놨던 자리죠. 쳐맞고 밀리면서 강하게 밀렸어요. 오전에 좀 슈팅을 강하게 냈고 혹여나 조금 더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였어요. 역시나 거래량이 모자랐다라는 거고, 쳐 누르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다시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죠. 얘는 루시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요. 기존의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를 그어가다가 요 추세가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추세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 추세가 깨지면서 다시 한번 주저앉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 자체가 이 17,000원대까지 누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2만원대에서 지지받았고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세를 현재 이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런 단기적인 추세에서 오늘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던 이 단기적인 추세를 한 번 정도 해먹었다라고 보면 돼요. 50% 60%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자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파동을 한번 해먹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파동이 조금 더 이어질 거냐 이어지지 못할 거냐는 28,000원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28,000원 위에서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이 32,000원에서 33,000원 부근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당분간은 이제 3만원과 26,000원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 줘야 돼요.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바닥을 다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성장성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보면요, 바닥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뭐 스윙 혹은 중장기 투자를 하면 뭐 연말까지 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그 이외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는 이번 달에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BNC 저번에 영상 찍은 흐름 중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움직였어요. 여기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 자리고, 이 박스권의 중간값이 이 구름대 구름대 하단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 구름대를 이탈하면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 뭐다? 이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유지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남아있는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요런 그림을 유지할 거냐,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요 자리죠. 33,000원? 32,500원에서 33,000원 요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이제 관점이다. 요 자리를 위로 올라타면 요런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기보다 여기서 조금씩 흔들겠죠. 흔들면서 요런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맞고 누르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요렇게도 움직이겠지만 그 안에서 한 번 정도는 더 누르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냈다가 움직인다. 이랬든 저랬든 바닥은 확실히 잡아놓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유지를 할 거냐? 이제 유지를 했으니까 위에 대한 저항을 어디까지 확인할 거냐예요. 어디까지 확인할 거냐만 체크하시고, 어디로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지지받는 그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위를 확인한다면 밑에서 받을 거고, 여기로 확인하고 만다면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흐름대로 잘 이어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주봉은 딱 지금 5일선을 누르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요렇게 이번 주 극복하고 끝난다면 다음 주 음봉이 나오더라도 5일선에서 받아준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끝나더라도 유지만 한다면 5일선이 밑으로 깔린다라는 거죠. 대신 맞고 밀리는 자리가 요렇게 나타나 버리면 5일선은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거. 그럼 뭐다? 이제 한 번 더 눌러야 된다는 거겠죠. 25,000원, 26,000원대까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KPM테크는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1300원 밑으로 깨지도 않고 누르고 있고, 오늘 그나마 좀 괜찮았다.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지만 괜찮았다. 무슨 이유냐? 오전부터 올라왔던 이 시세를 버텼다라는 거예요. 오전부터 올라왔던 요 시세를 버텼다. 요 안에서 그냥 박스 치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그죠? 그렇다면 무슨 소리? 결국 오늘은 공매도가 안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쳐오르는 그림이 안 나왔다. 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요런 그림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슬금슬금 남모르게 쳐 올리다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줄 때쯤 빵 하고 터트리고
거기서 한 차례 더 가든지 아니면 이제 누르든지. 그래야 뭐 한다? 물량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그만큼 이제 공매도로 장난치고 헤쳐먹을 거 거진 다 헤쳐먹었다라는 소리예요. 이제는 뭐 해야 돼? 어느 정도 메꾸면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이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뭔가를 정리할 거냐? 정리를 한다면 다시 한번 155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미친듯이 또 뭔가 재료를 만들어갖고 슈팅을 강하게 만들 거라면 1700원 위로 올라타지 않으면 뭐다? 결국엔 또 윗꼬리 달고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온다. 이해되시죠? 차라리 슬금슬금 가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봉상에서도 저번 달 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1300원이기 때문에, 그죠? 요 자리에 대한 저점을 확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게, 즉 다음 달에는 양봉 정도 하나 만들어주는 그림 기대해 봐야 된다. 그러려면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안에 미친 짓 하지 말고 얌전하게 양봉 쳐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림이에요. 그죠? 단기적인 2평은 다 밑으로 깔았죠. 이제 위에서 누르는 2평이 하나 남은 자리예요. 요 자리 뚫고 올리면 1700원대 그리고 2000원대를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만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친 짓 말고 슬금슬금 가다가 얘가 어느 정도 다 붙을 때 그때 거래를 터뜨리면서 빵치기 해주면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차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HLB 형제들이 다 개판이죠. 모든 차트의 그림이 이 지랄이에요. 주가 올려놨던 자리를 다 반납시켜놓은 자리다. HLB 제약, HLB 마찬가지,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그죠? 다 쳐놓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요? 공매도에 쳐밀리는 그림이에요. 공매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이 모양의 그림을 보면 공매도에 쳐밀리는 자리고, 한번 쳐밀고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물량을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거든요. 결국엔 여기다 매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거래량이 안 터지고 강한 이슈를 해먹을 게 없으니까 매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2평을 누르겠죠? 눌러놓고 매물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2평이 밑으로 눌렸을 때 여기서 치고 올릴 때 맞고 밀리는 그림을 좀 만들어낼 거예요. 왜? 매물과 2평이 같이 뭉치는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대신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제 포함돼야 된다. 즉 바닥에서의 거래량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슬금슬금 뭔가를 연출을 해야 돼요. 여기서 더 처미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결국엔 기존에 횡보했던 요 그림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양을 만들면 뭐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냥 슈팅 한번 내놓고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고 매물만 잔뜩 여기다 쌓아놓고 결국엔 요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온 자리인 거예요. 지금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 자리인 거고, 이 위에서 버티다가 결국 밀고 낸 거예요. 한 차례 더 밀릴 수는 있다. 대신 밀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또 여기다가 매물 잔뜩 또 쳐 만든다. 또라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이죠. 셀트리온, 예전에는 HLB, 그리고 젠백스였단 말이에요. 젠백스 병신됐고, 셀트리온도 이제 병신돼가고 있고, HLB도 병신이 됐죠. 제약바이오의 끝은 항상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그림인데,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HLB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준 건 얘도 마찬가지긴 하죠. 10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찾는다면, 뭐 예전에 그때 다르겠지만, 신라젠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요. 현재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름 그나마 올릴 수 있는 게 HLB, 시젠도 많이 이제 눌렸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기타 등등 몇 종목이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렇게. 있다면 그래도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 10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다면 이제는 더 누르기보다 이제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좀 더 밀렸다. 왜? HLB와 HLB 제약이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키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삼형제는 슬금슬금 관심 가져봐도 무방하다. 왜? 시장이 반등하고 있고 바닥을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왜? 올린 자리를 다 반납시켰으니까. 그죠? 올린 자리를 다 반납했어요. H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구름대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올릴 때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강하게 친 자리예요. 왜? 다 양봉이니까. 대신 여기에서 음봉이 연출된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13,5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지만 굳이 이 자리까지 쳐민다면 크게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14,800원, 15,000원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이 2만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러 올라와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고, 월봉상에 보더라도 분명히 많이 누르긴 했지만 기존에 이 몸통 위에 버티고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14,000원, 14,500원 요런 자리까지는 눌릴 수도 있다. 대신 요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크게 보는 시세에서는 달라지는 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는 저 세 종목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랜만에 엔투텍이라는 종목이 슬금슬금 머리통을 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거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작전주였죠. 작전을 했고 그 작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약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술적 반등이 너무 약하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나온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 가격 대비해서는 30%라고 보기는 애매했던 자리고, 그 자리를 끌고 내려가서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실제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시켰던 요 자리 2,000원이죠. 2,000원 위로 올라타냐가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봐야 될 자리라는 거고, 이 자리 위로 올라온다면 많이 물리신 분들이라면 이제 물타기를 슬금슬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1,700원대 혹은 1,650원, 정말 마지노선 1,650원이에요. 요 자리는 절대로 이탈하고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가 나온 거고, 그 위에서 버티는 자리는 1,750원 부근이다. 그 자리만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시간이 지나면 2,3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다. 2,300원을 넘어야 다시 한번 여기 2,900원과 3,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차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관점이다. 요 관점에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는 좀 지켜봐야죠. 워낙 잡주기 때문에 힘이란 힘을 싹 뽑아내고 눌러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